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수업 2학년 체육 심혜진입니다. 출석 체크 방법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전시학습 확인하고 갈게요. 운동 관련 체력, 건강 관련 체력. 자, 이거는 우리가 2번이나 배웠던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꼭 알아두고 가도록 해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1번,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질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번, 기호품과 건강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기호품이 뭔지 알아보고 그중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질병의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시적이거나 지속해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몸이나 마음이나 신체의 일부나 전체나 다 아픈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질병의 구분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감염성 질병, 두 번째, 비감염성 질병이에요.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인체에 침투해서 생기는 질병,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호흡을 통한 병원체에 흡입하거나 병원체를 가진 사람과의 접촉, 예방접종, 개인 위생관리,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할 수 있고요.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병원체의 접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질병, 예를 들면은 성인병 중에 하나인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생활습관병, 유전적, 환경적, 생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휴식, 금연, 금주동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라고요? 네,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됐기 때문인데, 그럼 코로나19의 경우는 감염성 질병일까요? 비감염성 질병일까요? 그렇죠. 감염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염성 질병, 그러니까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갈 건데요. 전염성 질병의 발생 6단계입니다. 자, 병원체가 병원소로, 그리고 그 병원체의 탈출, 자,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탈출돼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그러니까 세균 혹은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침입해서,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저항성에 따라서 전염이 되냐 안 되냐, 감염이 되냐 안 되냐를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사실 6단계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병원체의 특성은 잘 알아두고 가야겠죠. 약한 병원체의 경우,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직접 전파하지 않으면 전파가 어렵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감기 걸린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냥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감기. 자, 함께 있어도 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예를 들면서 뭐 스킨십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전염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자, 좋은 예가 있죠. 코로나19 같은 경우 강한 병원체에 속해요. 그래서 직접 전파 플러스 간접 전파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코로나19의 경우 아주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병원체. 자,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심지어 뉴스를 보면은 같은 공간 안에서 한 약 8분 정도 머물었을 뿐인데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강한 병원체와 약한 병원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점검해 볼까요? 이거는 체육책 페이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나의 일상생활을 하며 질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든지 금연 및 금주,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휴식차 등등.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몇 개를 체크했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이 얼마나 건강한지, 올바른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점검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기호품과 건강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자, 기호품의 뜻은 뭘까요? 성장을 촉진하거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향기가 나 맛이 있어 즐기고 좋아하는 음식.
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는 탄산음료,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초콜릿, 에너지 음료, 사탕, 껌, 막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맛이 나고 중독이 되고 뭐 독특한 향기가 좋고 뭐 이런지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페인이에요. 적당량의 카페인은 인체의 신진대사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흥분감을 줘요. 그래서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기간에 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다든지 커피, 우유를 마신다든지 하면은 잠깐의 잠이 깨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꾸 신경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거나 중독된다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리고 흥분이 잘 되고 잠 또한 안 오게 되는 불면증,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호품들은 그저 즐기고 맛이 있고 향기가 좋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적당량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탄산음료입니다. 강한 자극성이 있는 탄산가스로 인해 위산가다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인산으로 인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줄게요. 탄산음료라고 하면은 그냥 물에다가 플러스 탄산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탄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굉장히 톡톡 쏘잖아요. 자, 그래서 입에서 들어가면서 이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위에 많이 먹으면은 위벽에 영향을 줘서 위산 과다가 많은 위를 많이 자극한다는 말이지. 그러면은 위액 분비가 높아져요. 위액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우리 위에 굉장히 안 좋아요. 아주 강한 상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위염, 위궤양 이런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에 포함되어 있는 인산이라고 하는 철분이 아니죠. 인이라고 하는 무기질로 인해 우리가 뼈가 분해된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이라고 하는 무기질을 통해서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탄산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탄산수와 콜라 이 두 개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더 많이 먹나요? 선생님 전 탄산수가 더 좋아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보통 더 많이 접하는 건 선생님이 콜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당이 높으면은 이 사이사이에 껴서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카페인과 탄산음료 둘 다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적정량만 먹어야 된다. 알겠죠? 자, 흡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독과 습관성이 강하고 폐암으로 사망한 90% 정도가 흡연자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흡연으로 인한 해로움. 첫 번째, 어릴수록 쉽게 니코틴에 중독된다. 우리 청소년기, 어른보다 청소년기에는 판단력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호기심에 피었다가 쉽게 더 중독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더 중독된다는 것은 굉장히 몸에 해롭겠죠. 자, 그 다음 기억력, 학습 능력, 운동 능력 등이 떨어진다. 그리고 흡연 시작 나이가 빠를수록 수면이 더 단축된다. 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 경제적 부담과 질병이 생겨 삶의 질이 저하된다. 자, 담배값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주요 성분 3가지만 딱 알아보고 갈게요. 니코틴, 타르, 여기에 빠졌네요. 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일산화 탄소입니다. 니코틴은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맥박과 혈압이 높아지고, 자, 그러니까 심혈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혈관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중독성이 강하다. 중독성. 자, 두 번째, 타르, 세포를 파괴하고 만성염증과 암의 원인이 된다. 자, 위에 보면은 뭐라고요? 폐암으로 사망한 90% 정도가 흡연자라고.
자, 그럼 암을 유발하는 주요 성분은 뭐라고요? 네, 타르예요. 그 다음 일산화탄소입니다. 산소 결핍증과 어지럼증을 발생한다. 자, 인체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우리가 심장에서 산소를 날라야 되는데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를 나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뇌와 인체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산소 결핍이 안 되고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고 가도록 해요. 자, 그 다음 음주입니다. 음주로 인한 해로움 알아보고 갈게요. 첫 번째, 뇌세포를 파괴해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 저하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 성장기 청소년 신체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다른 약물에도 쉽게 빠지게 된다. 네 번째, 칼슘 흡수율이 낮아 뼈가 약해지게 하므로 신체 감각과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다. 다섯 번째, 판단 능력을 저하하고 충동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들이겠죠. 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알코올을 흡수하게 되면 인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이 앞에 해로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인체에 알코올이 들어왔어요. 자, 들어온 상태에서 이것을 분해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물로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서 분해할까요? 바로 간이라는 장기에서 분해를 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알코올을 많이 먹을수록 분해해야 되는 알코올이 많아지고 그러면 간에는 아주 큰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이런 해로움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딱 정리해서 알아볼게요.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중추신경 마비, 판단력, 기억력 등 전신기능이 마비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 기능이 저하된다. 자, 신경 둔화, 조정력 저하. 조정력은 인체를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력과 청력이 저하된다. 세 번째, 체온의 저하. 열의 발산이 심해지는 현상. 자, 이것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 술을 먹으면 우리 아빠나 엄마는 얼굴이 굉장히 빨개져서 몸이 뜨거웠는데 왜 체온이 낮아질까요? 라고 하면은, 자, 인체는 뜨거워진 그 빨개진 몸들을 다 밖으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적정 체온이 36.5도보다 더 많이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빨개서 엄청 뜨거울 것 같지만 실제로 몸은 굉장히 차가워졌다는 거죠. 알겠죠? 네 번째, 뇌세포의 파괴입니다. 산소 공급 부족으로 뇌세포가 파괴된다. 자, 인체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인체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 뭐 이런 것들이 적어지게 돼요. 자, 쉽게 표현해서 100만큼 머리에 혈액이 가야 돼. 근데 평소에는 100만큼 가다가 여기에 한 80을 내가 알코올 분해하는데 써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머리에 갈 수 있는 산소의 양이 20으로 적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많은 산소가 다른 곳으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인체는 그만큼, 뇌는 그만큼 산소를 덜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혹은 다른 곳에 산소가 덜 가게 된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주로 인한 질병입니다. 첫 번째, 신경과민증, 건망증, 판단착오, 도덕관념 상실 등 이런 질병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위장장애, 위염이 생기고 식욕이 감퇴하는 현상. 자,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위에서 그리고 간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는 자극이 되고 계속돼서 그렇게 위액이 분비되며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간장장애까지 연결되죠. 간경화 증세, 심장, 동맥 등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 자, 간에 당연히 무리가 되니까 이런 현상들, 이런 질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생각보다 그냥 가볍게 먹는 술이 이렇게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18차시 체육 과제입니다. 첫 번째, 줄넘기 200개 하기. 두 번째, 흡연의 해로움. 세 번째, 음주의 해로움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줄넘기 200개 하기는 사진 찍어요. 사진 올려주세요. 자, 이 두 개는 설명해서 과제방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뜬금없이 왜 줄넘기 200개를 하라고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한번 말했어요. 줄넘기를 수행평가 볼 거라고. 자, 수행평가 안내할게요. 줄넘기 140개. 자, 이게 A입니다. 자, 그리고 130개부터 139개까지 B. 120개부터 129개까지 C. 110개부터 119개까지가 D. 자, 109개 이하로는 E. 자,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연습해서 꼭 오세요. 우리 계약하면 바로 시험 볼 거예요. 알겠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줄넘기가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사실 줄넘기가 없다고 사진을 못 찍어 보낸 사람들이 저번 시간에 몇 명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줄넘기를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야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 사태라서 용기구를 다른 사람 거를 같이 쓰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선생님이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줄넘기 연습도 좀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학교에 오면은 수행평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개는 꼭 우리가 지필평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